정부와 기업이 이제 한 몸이 돼야 합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랑 했던 약속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노동자를 그림자처럼 생각하고 노동자를 발 아래로 두고 있는 자본과 기업의 이윤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사업들로 점철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에 있어서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빠지게 하는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정권의 생명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을 흔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싸워야 된다 보는 거고요. 저는 지금 윤석열하고는 더 이상 그 대화나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매달 경제정책을 쏟아냈다. 민간주도, 시장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목표는 분명하다. 민영화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비핵심 부동산과 부실 출자 지분 등 14조 5천억 원을 정비할 지금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자산 중 부동산은 줄줄이 시장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32조 원을 넘었습니다. 돈이 최고의 목적인 민간 자본들의 입맛에 맞게 수익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착한 적자를 국민 부담으로 돌리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린다. 싼 값에 살 수 있게 또 서서히 민간으로 기능을 넘기기 위해 공공기관을 슬림화한다. 못 파는 것은 어떻게 하나?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며 과도하게 공포감을 부추기면서 동시에 사적연금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 결과 실제로 20대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70%나 폭등했다. 20대 같은 경우 80, 90년대생부터는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그리고 오히려 사적연금에 대한 그 가입률이 높아지는 그런 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악의적인 공격은 공적연금에 대한 축소 그리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도 흔들고 있다. 공공의료 수가가 만들어져서 민간 의료를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의료에 대한 영리와 그리고 산업화들이 더 강화되는 정책,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민영화로 가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현 정부와 가까운 한 연구 모임에서 권고문을 내놨다. 바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권고문대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지시한다. 노동시간을 현재 한 주에 최대 52시간으로 정해놓은 것을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하지 않고도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또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만든다. 입사를 같이 해도 직종이 다르다고 임금을 차별하고, 승진을 못하면 평생 임금 인상이 없고, 성과에 따라 기본급 차별이 발생하는 직무 성과급제로 임금 체계를 변경하겠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주휴수당도 삭제하고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지역별로 차등을 두겠다 한다. 한마디로 노동시간, 임금, 우리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 영역에서 노동자의 결정권을 약화시키고 또 집단성을 약화시키고 사용자의 결정권 그리고 사용자의 이윤 극대화를 도와주겠다는 가장 핵심적인 방향인 거죠. 공공 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겠습니다. 이전 정부들도 추진했던 노동계약은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가자! 끝내자! 그것을 막아낸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석열 정부가 최대의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흔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변경을 위해서 각 직종, 직군, 부서별로 부분 대표를 뽑아서 사측과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사업장 노동자 대다수를 포괄하는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그 노동조합과 합의하는 절차 없이 부분 대표들과 합의만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조합원 1,000명이 넘는 노조는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 노조가 너무 부패해서 정부가 노조 운영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조합비를 모아서 우리 노조 활동을 위해서 써요. 근데 왜 정부가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할까요? 깜깜이 회계라느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어디로 쓰이는지 모르는 건 자기들이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게 자주성 침해라는 겁니다. 그 시작부터 이해가 안 가고 목표 자체가 매우 불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납니다. 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서울사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부는 민주노총을 죽이기 위해 철진한 공안 탄압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노동운동과는 변질되어 있는 조폭이고 노조가 건설되고 일터가 가장 많이 변화된 건설 노조를 보란듯이 끈질기게 탄압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라는 가장 앞장서 투쟁한 화물연대에 온갖 혐오감을 부추기면서 탄압한다. 실제로 현 정권의 정책을 좌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민주노조의 힘을 어떻게든 빼려는 것이다. 재벌과 시장에게 맡기고 열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돈벌이 마당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내고 막아왔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이 사실은 망가지고 노동조합이 사실 힘을 잃게 되면 이것을 사실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사실은 공공성 줄여내고 이거 민영화시키고 이 부분을 재벌들과 기업들에게 먹이로 던져주는 것이 활짝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 감세, 규제 완화, 민영화, 노동계약, 연금계약, 구조조정. 재벌만 살판나는 윤석열의 길에 우리들의 미래는 없다.
민영화, 시장화를 금지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민중을 위한 확장 재정을 실시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조할 권리를 전면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민주노조는 한국 사회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지키는 보루다. 민주노조를 지켜내는 것이 곧 공공성과 노동권을 지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강화하라. 그래서 공공노동자로서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공동투쟁, 사회공공성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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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일단 공공노조는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투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지역 공공서비스 지부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힘차게 그리고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투쟁! 비정규직 노동자, 저희 또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싸움을 함께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정부에 더 뾰족하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사업장을 벗어나서 조직된 노동자의 그 의무와 투쟁을 담보하고 모아내고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격이 만만하지 않은 이 시점에 모두가 잘 사는 투쟁으로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우리는 보고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자본과 기업 중심의 시장주의가 노동권을 짓밟고 사회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노동자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곳곳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투쟁의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운수노조 25만의 총파업 총력 투쟁, 그리고 120만의 민주노총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2023년을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쟁!